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그 입을 다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 전 대통령의 입장 표명 기사를 공유하며 그 입 다물기를 바란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의원은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며 그를 따르는 비상계엄 옹호 세력과도 철저히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처럼 윤 전 대통령이 결코 선거에 도움 안 되는 공개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당에 관여하려는 상황에서는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옹호하려다 선거가 끝날 것이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계속 휘둘리게 될 거라며 김문수 후보를 향해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 등을 통해 김문수 후보가 제시하는 원칙을 지키는 정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이제는 마음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은 격렬한 논쟁과 진통이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함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거라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후보 전 총리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50년 가까이 대한민국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해오신 분인데 이제 국민들의 기억에는 호남에 가서 참배도 못하고 두 손 모아서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이제 그게 어떤 프로그램의 개그 소재로까지 활용이 되고 이제 국민들의 기억에는 이렇게 남게 됐습니다. 참 어찌 보자면 좀 안타깝기도 한데 두 가지 분석이 있죠. 하나는 자꾸 주변에서 설득하니까 난가병에 걸렸다. 두 번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 몰아붙였다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선택을 한 거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결국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가 안 좋으니까요. 뭐 1번, 2번 다 섞였겠죠.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한덕수 총리 보고 나가라 했다는 증거는 모릅니다, 우리가. 네. 또 그런 뭐 무언의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용산에 계신 고위직들이 한덕수 총리를 이렇게 부추기거나 캠프를 차리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거나 뭐 이런 간접적 증거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는데 결론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네. 본인이 안 하겠다면 뭐 평안 감사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설득이 됐던 뭐 어떻게 했던지 간에 본인이 나가겠다고 했고 중간에 5월 1일 이후부터 어제까지 보면은 꽤 강한 권력 의지도 나타냈었어요. 어제 3시 반에 기자회견 형식을 빌어서 한 발언에 의하면 결론은 자기는 뭐 누구와 같이 하겠다 했지만 나밖에 없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총리 2번 하고 이러면서 최정상 권력을 옆에서 오래 본 결과 본인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굳히게 될 수 있는 본인만의 경험에 근거해서 결심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까지 될 줄 아마 모르셨을 거죠. 예. 본인이 처음에 그냥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누군가 옆에서 부추긴 분들이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어제도 그쪽 분들하고 제가 이 부결되기 전에 계속 얘기를 나눠봤더니 자기네들이 후보가 돼서 나가면 이길 수 있대요. 이긴대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데. 프레임 바꾸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감, 비호감,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판을 바꿀 수가 있다. 진짜 이긴다. 두고 봐라. 이런 식으로 너무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거기에 좀 동의를 못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몇 분이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번에 나가면 프레임 바꿔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꼬리표를 떼고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한 것 같아요. 신념이 있었군요. 될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 믿음, 뭐 고집, 뭐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전체적인 정황을 보더라도 50년을 임명직 공무원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할 때 선출직 공무원을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본인도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경선을 뛰었잖아요. 그렇죠. 잘 알겠죠. 한덕수가 차출될 때 그 소식을 모르겠습니까? 이 당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인데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들의 작품이다. 그러면 그게 맞을 거예요, 거의. 그리고 정황도 따지고 보면 한덕수 전 총리 같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임명해 줄게 대선 후보.
그래 그냥 돈도 준다는데. 못만 와. 네. 돈도 대주고 조직도 대주고 당비 10,000원만 내. 그러면 500억 지원해줄게. 아니 남는 장사잖아요.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점점 주위에서 다 해준다 그러고 임명도 된다고 비단길 깔아준다니까 그래 해보자. 난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걸 이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난가 하다가 그래 이길 수도 있겠다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좀 이런 망국적인 결정을 한 거죠. 이걸 보통 이제 노역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결국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죠. 정치라는 건 임명직,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를 꿈꾸는 사람은 임명당에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잘 몰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덕수 후보도 본인의 마지막 인생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들의 꾀임에 빠져서 판단을 잘못한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뭐 들은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핵심 측근들의 설득과 회유가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하다가 오세훈 전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죠. 네. 후보에서 비껴나면서 이제 나인가 보다라고 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대선에 나가겠다고 하는 거에 두 번의 큰 패착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말대로 통상 위기인데 더군다나 대선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 갑자기 선수로 뛴다는 것, 통상 위기 해결도 안 된 상황에서 이거 자체가 출마 자체에 명분이 없었고 더군다나 그러려면 차라리 일찍 나와서 경선에 뛰어들었어야 했는데 말 그대로 새치기잖아요. 타 경선 끝난 후보와 갑자기 단일화를 종용하는 모습 이게 이제 국민 누구나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아니다라는 인식을 준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네. 사실 배우자가 과거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본인 팔자예요. 네. 팔자. 팔자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요. 네. 라고 단덕수 후보의 배우자가 얘기했죠. 알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로 교체가 되고 나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제 회동을 가졌고 김문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부님으로 모시겠다. 선대위원장 맡아달라. 한덕수 전 총리는 물론 할 수 있는 걸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적절한지 논의해보겠다. 받을 것 같나요? 안 받을 것 같나요? 별로 의미 없습니다. 팔자다. 한덕수 전 후보가 네. 상의할 만한 사람도 그 캠프에 별로 많지 않아요. 거기 캠프 안에 정말로 판단력이 있고 뭔가 잘 생각할 수 있는 분이 계셨다면 이런 결정 안 하죠.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윤 대통령이 막 뒤에 있어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밀려고 당이 그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저도 일견 그 얘기에 동의를 하지만 장 소장님 말씀이 가장 객관적이고 맞는 현상을 반영한 거라고 봐요. 뭐냐면 한덕수로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한덕수 총리도 당연히 갖게 됐고 그 주변 당연히 갖게 됐겠죠. 네. 당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보건대 12월 말쯤부터는 한덕수 총리를 후보로 밀고자 하는 움직임이 당내에 있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기괴한 방식들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동훈은 안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 단계 뭐 작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기습해서 새벽에 뭐 공부하고 이 모든 것들이 모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당의 사무처 직원 딱 두고서 프로젝트 팀이 계속 가동이 됐었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규정 다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착착착 갈 수 있었던 거. 이거 주면 이걸로 맞고 저걸 주면 요렇게 맞고. 근데 결국 당심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못 샀던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한덕수를 이길 수 있다 그런 기획을 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누구를 이길 수 있느냐가 문제죠.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을 이길 수 있다라고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이 조기 대선판이 어떻게 열렸는데요.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의 행위로 파면당했고 그래서 조기 대선 열리는데 그리고 심지어 탄핵을 찬성도 아니라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경선을 치러서 거기에 후보가 이번 대선에 이길 수 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면 이거는 선거를 어떻게 어떤 주술적 의미로 치르려고 하나라고밖에 비상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저는 그냥 한동훈은 이길 수 있다는 생각하에 치러진 의식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권 경쟁이었어요. 지금 네. 대선판 이거 다 막바지에 깨진 거 보세요. 대선을 치르려는 당의 움직임이냐. 저는 감히 대선은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가 이
한덕수 선대위원장은 정치적으로 이미지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다. 네, 왜냐하면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윤여준 뭐 선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번 대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쭉 얘기를 하시거든요. 보수 쪽에 계신 분이 이재명 후보를 옹호를 하면서 이번 대선 규정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과 윤석열 정권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탄핵당한 정권의 2인자 전 국무총리가 선대위원장으로서 나와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던지는 게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냐고요. 그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게 그냥 국민들에게 좋냐. 이미지적으로 좋지가 않고 한덕수 권한대행 정치 안 해보셨어요. 근데 이 대선판에 정말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이끌어 나가야 될 정치적인 판단, 결단 순간순간 필요한데 저분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정치를 안 해봤는데. 이런 선거 안 치러봤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에 빼고 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많은 일들을 거쳐서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대선 얘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일단 그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결정이 나고 나서 즉시 선대위 출범시키고 빅텐트 세워서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겠다. 근데 텐트를 어디다 쳐야 되는가?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거 돕지도 않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고 싶지 않다. 얘기해서 쓱 빠졌고. 뭐 하실 말씀 많아 보이지만 일단 여기서. 네. 그다음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재차 독자 출마와 완주 의지를 내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텐트를 칠 수는 있는 건지, 친다면 어느 쪽을 텐트는 방향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한 명 있어요. 누구 있나요? 황교안 전 총리. 출마 지금 했잖아요. 그게 빅텐트인가요? 출마했죠. 그래요? 등록했어요. 대선 후보로서는 황교안 몰랐네. 전 총리랑 빅텐트를 치는 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냥 이번 대선은 어느 정도 좀 포기하시면서 네. 이제 보수가 살아나갈 건전한 메시지를 내는 그 토양으로 이번 대선을 임해야지 자꾸 지지층 결속시키겠다. 관훈클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광장의 세력, 정권과 손잡겠다. 이런 식의 신호와 이미지를 주는 것은 이거는 씨앗까지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장설철 소장님은 이번 대선을 지금 포기했다 이런 발언으로도 들리는데 맞나요? 저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수요일부터 이재명 정권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렇게 좀 사법 리스크가 끝난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수치가 다 나와요. 네.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선 후보 지지율, 정권 교체 여론. 이 세 가지 지표가 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다 유리하게 나와요. 이거를 어떻게 뒤집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에서 이기는 것은 좀 불가능에 가깝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뭐 이준석 후보와 손을 잡는다. 네. 그러면 지금 3자 대결 같은 거 보면 사실은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든 지금은 한덕수는 나갔지만 김문수든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후보 합치면은 오차범위 안까지 오는 조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김문수 후보라면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준석 어렵죠. 후보가. 네.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는 젊고 이제 마흔 됐잖아요. 정치를 오래 할 건데 전광훈 씨랑 손을 잡고 있는 김문수 후보랑 같이 손을 잡는다? 이거는 절대 저 알지만 이준석 후보가 절대 선택할 일이 없는 네. 그런 겁니다. 본인의 아주 긴 정치 여정의 오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도 어떤 뭐랄까요 어떻게 비춰지냐 이런 것도 중요시 여기는데 이거는 절대 비춰져서는 안 되는 모습이죠. 그럼 만약에 불가능해요. 한덕수 전 총리였다면 텐트 칠 수가 있는 거였나요? 그래도 불가능해요. 그것도 불가능했다. 이준석 후보가 그래서 이전에 한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홍준표라면 몰랐지만 한덕수든 김문수든 한동훈도 안 손잡을 되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본인의 입장, 자신의 정치를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 여기는데 네. 광장 세력과는 손을 잡을 수가 없죠. 물론 드라마틱한 반전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지만 네. 이 드라마가 앞서 얘기한 대로 막장 드라마인데다가 한덕수 후보가 새치기한 아주 나쁜 후보라면 김문수 후보는 순수하게 그냥 나쁜 후보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어도 빅텐트는 없어요 이제.
텐트를 없다. 칠 일은 없다. 그러니까 뭐 각자 아까 장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보수 진영 내에 어떤 형식으로 야영을 해가면서 네. 보수의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반이재명 빅텐트를 칠 명분도 세력도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전 후보가 네.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봤고 출마의 의도가 불순했던 거죠. 빅텐트를 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국민의힘에서 임명된 대선 후보 되려고 그랬고 하버드 나온 윤석열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윤석열의 아바타로서 당을 장악하고 잘하면 한번 뭐 운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무슨 여러 가지 큰 실수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요행을 바라지 않고서 이길 수 없는 게임이거든요. 네. 한덕수 전 후보 자체가 빅텐트 치려고 했으면 국민의힘의 11일까지 단일화에 목매지 않고 밖에서 본인이 정치적인 텐트를 치고 나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진행해 갔어야죠. 그러면 빅텐트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애시당초 빅텐트는 말뿐이었고 본인은 국민의힘의 노른자만 빼먹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한덕수가 사라진 마당에 빅텐트는 없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의기양양하게 빅텐트 세워서 반 이재명 구축하겠다고 했지만 장성철 소장님이 이제 대선은 물 건너갔다 얘기를 하면서 빅텐트 얘기는 다시 한번 콕 집어서 말씀하세요. 빅텐트 얘기는 여기까지만